좀 탁한 이제 향이 좀 느껴지고요. 흡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와인이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스코프의 경태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칠레 와인 중에서 비냐 엘 아로모라는 칠레의 플래그십 와인 두 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레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비냐 엘 아로모에서 만드는 와인 중에 이 배럴 셀렉트라는 와인이 플래그십 와인이라고 해요. 플래그십, 기함이란 뜻이죠. 깃발을 꽂은 함, 함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너리들마다 자기네들의 어떤 역량을 최대한 쏟아 부어가지고 만든 와인이 있거든요. 뭐 물량을 쏟아붓기도 하고 또 인력을 갈아 넣기도 하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써서 만드는 제일 좋은 와인, 그걸 플래그십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로 얘기하면 에쿠스나 제네시스 정도가 이 플래그십 차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칠레 와이너리들은 아주 저렴한 와인부터 중저가 와인, 그리고 중가 와인, 그 다음에 고가 와인, 프리미엄급 플래그십 와인으로 이렇게 다양한 와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로 말하면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데들은 특정 차종을 하나만 만들거나 아니면 두 개만 만들거나 뭐 많이 만들어 봐도 세 개만 만든다거나 이런 식인데요.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기아자동차 아니면 뭐 혼다 뭐 이런 데들은 아주 경차 같은 작은 차부터 뭐 준중형차, 중형차, 그 다음에 대형차, 또 플래그십 고급차 이렇게 만들듯이 다양한 차종을 만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칠레나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이런 신대륙들은 다 아주 저가 라인부터 아주 고가 라인까지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아로모라는 와인은 그런 고가의 플래그십 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냐 엘 아로모라는 그 와인 생산자는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큰 와이너리예요. 이 집에서 만드는 브랜드가 대략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아로모는 이 비냐 엘 아로모의 브랜드 중에서 하나인 거죠. 8개 브랜드 중에서 하나인 거고 그리고 칠레에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탑 10 와이너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칠레 와이너리 중에 탑 5 안에 드는 와인은 대략 이렇습니다. 1인지 2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산페드로라는 회사가 있죠. 1865 만드는. 그 다음에 콘차이토로라는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시제로드 디아블로라는 되게 유명한 와인이 있죠. 그 두 개 회사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로모는 그 10위권 중에 하나라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탑5에 드는 생산자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 테트라팩 와인으로는 뭐 넘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콜롬비아 와인 시장은 제가 뭐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가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테트라팩 와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시장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되게 작아요. 테트라팩 와인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사진 준비해 드릴 테니까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국내에서 만드는 와인도 하나 있습니다. 이 비냐 엘 아로모는요, 칠레에서 비교적 일찍 만들어진 와이너리 중에 하나입니다. 1922년에 에땅상 에코라는 프랑스 회사에서 이 회사를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936년도인가? 그때 돈 빅토르 엔리케 솔라라는 이 와이너리를 샀어요. 산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망해버린 와인을 재건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빅토르 엔리케라는 사람이 이 와이너리를 재건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와이너리에 합병을 시켰다 그러죠. 1920년 되면 사실은 칠레 와인의 거의 태동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른 시절에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와이너리겠죠. 그리고 이제 1990년도에 와이너리를 확장시키고 비냐드를 여러 개 사면서 지금 같은 큰 회사가 됐다 그러는데요. 1990년도는 칠레가 민주화가 된 지 한 1년쯤 지나서였습니다. 원래 칠레는
그 피노체트 정권이라는 이 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군부 독재를 심하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너무 이 민주 인사들을 핍박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아르헨티나로 다 망명을 하거나 도망을 쳤다 그러는데요. 아르헨티나도 그 당시에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탄압이 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9년도에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피노체트가 실각을 하면서 89년, 90년, 91년, 92년 요때 해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칠레로 진출을 해서 이제 합자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르도에 뛰어난 양조가들이 양조를 전문으로 전공한 학자들이 가서 포도나무들을 이것저것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뭐 논문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칠레 와인이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칠레는 굉장히 낮은 급의 와인을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1997년도에 수출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총 30여 개국에 아로마 와인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8개 브랜드에서 수출을 하고 있겠죠. 국내에는 이 브랜드 중에 2개가 수입이 되는데 이 아로모하고 도그마라는 와인이 있어요. 이 도그마라는 와인 중에 리제르바급만 수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도그마 와인은요, 제가 많이 판매를 하면서 실제로 많이 마셔봤는데요. 칠레의 중저가 와인들 중에서는 제법 훌륭합니다. 이 와인은 기존의 칠레 와인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좀 유러피안의 느낌이랄까? 섬세하고 약간 좀 칠레 와인답지 않게 좀 우아한 면이 있어요. 이 와인도 그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화이트부터 먼저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와인 배럴 셀렉트 화이트는 100% 샤르도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라벨은 굉장히 예쁘고 또 와인 병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그리고 좀 확실히 플래그십 와인답게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이 와인은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와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테이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향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코르크에 묻어있는 향, 코르크 상태도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고요. 그리고 좀 완전 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코르크를 쓰고 있습니다. 천연 코르크고요. 이 코르크에 묻어있는 향이 상당히 새콤달콤하게 느껴지면서도 이 오크 향이 여기서도 묻어나오고 있어요. 오크통 숙성을 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컬러는 약간 밝은 레몬빛에 약간 황금빛이 살짝 감도는 그런 컬러가 되겠고요. 맛이 괜찮네요. 일단 산도가 굉장히 좋은 와인입니다. 이 산도가 느껴지는데 이 신맛이 굉장히 프레시하고 이제 섬세하게 느껴지고요. 와인의 그 묵직함이 그렇게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묵직한 와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오크향, 이 바닐라 향과 그 다음에 이제 스카치 캔디에서 나는 그런 버터 향이랄지 그런 향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 와인들 같이 이렇게 느끼한 느낌이나 아니면 너무 농밀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산미가 잘 살아있으면서 괜찮습니다. 이 배럴 셀렉트 화이트는 6개월 동안 오크통에 숙성시켜서 만들었는데요. 30%는 프랑스산 오크를 사용했고 70%는 미국산 오크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산 오크는 좀 조직이 좀 조밀해가지고 와인 숙성이 조금 느리거나 아니면 오크 향이 좀 약하게 배어들고 미국산 오크는 굉장히 조직이 크고 그래서 굉장히 오크 향이 좀 강하게 배어들면서 좀 섬세함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라는 거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될 수 있겠죠. 프레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샤르도네는 100%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온 침용 방식이라고 해서 알코올 발효를 처음 시작할 때 발효조의 온도를 좀 약간 냉각을 시켜가지고, 냉각이라고 해봐야 뭐 한 25도 뭐 그 정도 수준이겠죠. 조금 낮춰서 좀 시원하게 발효를 하면 발효 기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좀 더 맛있는 와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김치를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나서 빨리 먹을 거면 냉장고에 담궈두지 않고 실온에다가 잠깐 보관하면서 시간을 좀 기다리면 얘가 이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제 막 숙성이 되잖아요. 그때 먹어보면 좀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냉장고나 장독대에서 오래 숙성시킨 것만큼 이렇게 맛있는 맛은 좀 나오지 않죠. 약간 맛이 좀 들면서 좀 신맛도 같이 증가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 저온 침용 방식을 사용하면 발효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좀 더 맛있고 섬세한 와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코올은 13도, 레지듀얼 슈거는 리터당 1.62g이니까 드라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산도는 리터당 5.89g이고요. 화이트 치고는 상당히 낮은 산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근데 마셔보면 산도가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신선하고 프레쉬한 느낌의 섬세한 산도가 느껴지고, 이 와인은 신맛이 좀 있지만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와인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맛이라는 게 그냥 시기만 하면 맛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약간의 단맛과 약간의 이제 짠맛과 그 다음에 약간 씁쓸한 맛과 이 떫은 맛과 이 신맛이 조화를 잘 이루면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약간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유럽 와인처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의 뭐 어디 와인 같지는 않고 그냥 잘 만든 신데렐 와인 같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라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와인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화이트는 이제 제쳐놓고 이제 레드 와인을 한번 테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와인도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지는 저도 잘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일단 코르크는 아주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코르크 상태가 아주 전혀 먹은 데가 없어요. 이 돌려봐도 전혀 이 와인이 침범하거나 먹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지금 돼 있고, 생각보다 코르크가 좀 아주 짧은 코르크는 아니고 조금 긴 코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르크가 조금 길면 그만큼 고급 와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장기 숙성에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화이트와 마찬가지로 비교해 볼까요? 화이트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 고급 이 천연 코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향은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두 번째 세 글라스를 준비해서 레드에서는 좀 탁한 이제 향이 좀 느껴지고요. 좀 약간 좀 그슬린 향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과일 향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종류의 향이 나고 있어요. 향에서 느껴지는 처음의 인상은 그다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약간 이제 담뱃재 냄새랄지 아니면 좀 이렇게 탁한 이제 그 뭐랄까 좀 식물성 향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과일 향보다는 좀 허브랄지 아니면 뭐 로즈메리랄지 그런 거에서 나는 향들이 조금 더 많이 나는 느낌이었는데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산도도 굉장히 막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타닌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단맛과 약간의 씁쓸한 맛, 그런 맛들이 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와인인 것 같습니다.
붉은 과실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딸기하고 체리 같은 건데요. 약간 체리류의 향이 좀 많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커런트라고 하는 카시스 열매의 향이 좀 많이 나는데, 카시스 열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는 좀 어려운데 유럽에 가시면 이 카시스 주스를 팔거든요. 이 카시스 주스를 사서 딱 그 향과 맛을 보면 읍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아니면 메를로, 특히 카베르네 소비뇽의 가장 중요한 향 중에 하나인데 그 향이 확 납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 가신 분들은 이 카시스 열매, 카시스 주스를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이 카시스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크 숙성에서 나는 그런 오크의 좀 다크한 향이 있어요. 오크통을 불로 구워가지고 이 맛을 표현하는데 약간 좀 다크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와인으로 따지면 에스프레소에서 나는 향 같은 거 있잖아요. 에스프레소도 처음에는 되게 쓰게 느껴지지만 에스프레소를 잘 마시다 보면 에스프레소만의 어떤 독특한 풍미가 있는데 그 풍미가 잘 느껴지면 좋은 에스프레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스프레소에서 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좋은 붉은 과실향이 확 오고 있고, 검은 과실향, 그러니까 카시스 향이랄지 아니면 뭐 말린 자두, 건자두나, 그러니까 말린 자두는 뭐 마트 같은 데도 있지만 그 남대문 시장에 그 안주 파는 데 가시면 정말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 이 말린 살구에서 나는, 건살구에서 나는 향도 제법 느껴집니다. 이제 향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 와인은 맛있습니다. 좋은 와인이에요. 그리고 피니시도 제법 길게 입에 여운이 남고 있어요. 그리고 찐득찐득한 느낌은 아니고 묵직한 느낌도 아닌데 되게 산도가 좋아요. 이 와인은 칠레 와인치고는 굉장히 섬세한 산미가 느껴지는 되게 유로피안 스타일의 고급 와인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와인 초반에 확 느껴지는 그런 이제 담배째 향이랄지 이 허브 향들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 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얘가 되게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그런 와인입니다. 맛있는 와인이고 이것도 가격이 별로 싸진 않습니다. 아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와인이. 칠레 와인에 거칠게 들이대는 느낌을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와인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유럽 와인이 좀 약간 좀 밋밋하고 밍숭밍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괜찮게 드실 것 같아요. 이 와인은 카베르네 소비뇽 80%, 카르미네르 15%, 그리고 뿌띠베르도를 5% 이렇게 블렌딩한 와인인데요. 포도를 수확을 해서 다 각기 다른 배럴에서 양조를 하고 숙성을 시키고 만든 다음에 병입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직전쯤에 블렌딩을 한 것 같아요. 알코올 도수는 14도, 레지듀얼 슈거, 그러니까 잔류 당분은 리터당 2.5g이라고 하고요. 화이트보다는 당도가 조금 더 있는 느낌이고 드라이한 타입의 와인입니다. 10g 이상이 되면 살살 이제 단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적은 단맛의 본격 드라이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토탈 에시디티는 리터당 5.36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 와인 중에서는 산도가 좀 낮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느껴지는 산도는 좀 충분히 느껴지는 산도인데 이 와인은 화이트보다는 훨씬 산도가 낮고요. 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두 커피 수준의 산도는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치적으로 이 와인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원두 커피를 마셨을 때 산도를 보시고 그 산도가 이 정도면 나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와인은 드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와인을 마셔보면 약간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 산이 좀 더 많이 느껴져요. 그거는 이제 다른 당분이랄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안토시아닌이나 타닌 같은 씁쓸함을 주는 요소들이 조금 덜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산도를 좀 느끼게 되는데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점점 이렇게 입이 이 와인에 길들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차가운 느낌의 약간 좀 낯선 느낌을 주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막 챙겨주는 게 많고 뭔가 잘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지수 pH는 3.56으로 평균적인 레드와인 수준이고요. 오렌지 주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와인들은 pH가 한 3에서 4 정도라고 합니다. 여튼 이 와인은 14개월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한 와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성 기간을 가지고 나온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 2016 빈티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마시기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는 와인이고요. 와인 자체가 맛이 괜찮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자리에 와인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 와인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아로모의 배럴 셀렉트 더 블렌드 레드 와인과 더 화이트 와인은 칠레 와인이지만 칠레 와인 같지 않게 좀 산도가 충분히 받쳐주는 와인이고요. 산도가 느껴지지만 좀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그런 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이 싼 와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법 매력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좋아요. 찐득한 와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니쉬가 길고 제법 고급 와인이라는 느낌이 충분히 있는 와인이죠. 고급 와인을 찾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너무 찐득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묵직하거나 그런 와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좀 섬세한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와인도 한번 접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작은 수입사에서 들어온 와인이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구매 정보 올려놨으니까 이 와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